자,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 역시 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 내용 가운데 이들이 실탄이라고 표현한 로비 자금 무려 350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건네졌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국정감사장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50억 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FIU를 통해서 불법 로비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의 주장처럼 불법 로비 자금에 대한 조사도 착수가 될까요? 착수가 돼야죠. 네. 사실 지금 이 사안은 큰 틀로 최초의 설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로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 파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또 최근에 이제 50억 클럽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 부분하고 두 축으로 나눠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관련되거나 연루된 사람의 숫자가 엄청 많아지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되면.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시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화천대유 지금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한다고요? 네, 이게 좀 아하. 웃기죠. 2012년에 이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던 사람인데 결국 모든 게 다 이제 이 뭔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2010년에 성남시 의원 시절에 유동규 씨가 임원 임명 자격 기준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아하. 인물이기도 하고요. 시의회 그러면 제가- 의장이었고 지금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사실 이 논란이 큰 이유는 이재명 지사는 이제 선의로 네. 민관 합동으로 해서 민이 다 먹을 걸 우리가 꽤 많이 가져왔고 네. 그 설계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설계 자체가 잘못이 없으면 이 화천대유 김만배 뭐 남욱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로비를 해야 했을까요? 그렇군요.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었다면 로비를 할 필요가 있나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데 지금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지금 핵심 인물이죠. 그리고 또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구조를 설계를 했다는 유동규 씨. 이 둘을 연결해 준 것도 지금 이 성남시의회 의장 출신인 이 최 씨라면서요. 사실은 김만배 씨하고 그 유동규 씨가 어떻게 알게 됐냐,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는 했습니다. 네. 김만배 씨는 2009년 처음 이 대장동 개발 얘기가 나올 때부터 수원 쪽에 이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관심을 갖고 투자도 했다가 초기에 조금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 유동규 씨는 이제 그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특히 또 뭐 사장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이 대장동 개발을 반드시 뭐 완수하겠다, 성공하겠다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그때부터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어떻게 만났을까 했는데 성남시의회 의장이 소개를 해줬다면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다. 그 지역에선 그럴 수가 있겠다 하고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그리고 이익을 몰아주는 식으로 추진됐겠구나. 한편으로는 이 성남시 전체가 네. 시의회,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그 업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이익의 카르텔을 또 형성했던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최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요. 이 시의원 시절에 민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화동인 소유주들과 동업 관계였던 인물과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시의회 의장이 되고 나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를 했었죠.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요, 이 최 전 의장은 2010년부터 대장동 관계자들과 한 몸처럼 움직인 원팀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자, 지금 대장동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갑자기 또 툭 튀어나온 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빨리 해야 되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 전에 돈을 받았다고, 물론 이건 아직 제가 이제 네. 의혹이고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야겠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분의 행적을 보면 이분이 2012년도에 지금의 민주당인 민주통합당으로 넘어왔는데 그 전에는 새누리당 소속이었어요. 성남시 의회에 있을 때. 이분이 또 2011년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지금의 내용과 전혀, 그때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동 위례주거 같은 사업 대상자가 거의 100% 사유지다. 이를 공공이 강제로 빼서 사업을 해도 되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공사업 하려는 걸 반대하고 민간사업 하려고 했었죠. 그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부터 이미 민간 개발을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2012년에 본인이 이제 새누리당에서 다시 민주통합당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의장을 하면서 이걸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을 옮겨 다니면서 네. 민간 개발과 민간업자들이 돈을 벌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적들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고 이 상황에서 어떤 민간 개발로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네.